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AM페인 글로벌 1팀 권소영 마케터 1팀 양다빈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서 전문가들을 이제 EMPM에서 저희가 자칭 세팅하고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 관련해서 내용 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쇼핑 검색하면서 뭐 성과 개선 사례나 뭐 인사이트 같은 것도 같이 공유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가 요즘에 에세이 하면 되게 기본으로 깔고 가는 광고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광고주님께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게 세밀한 부분을 운영하다 보면은 놓치고 있는 것도 많고 이게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하려다 보면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레퍼런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뭐 이때껏 쌓아온 인사이트 좀 전달을 드릴 수 있으면 전달을 함께 드리면서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어쩔 때 진행을 하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보통? 이커머스 업종들이 대부분 뭐 초기로 스마트 스토어나 뭐 자사몰 진행하셨을 때 광고를 기본적으로 쇼핑부터 시작을 하긴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뭐 원하는 상품의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자사의 상품이 가장 먼저 노출이 될 수 있게끔 혹은 조금 스크롤 됐을 때 자사 상품이 노출되었을 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네이버 쇼핑 검색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자 좀 목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라고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소재를 추가를 해야겠죠. 이거를 네, 여기다가 적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팅을 한다. 만약에 처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연동을 하신 다음에 그 스토어 내에 있는 소재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팅 어려우신가요? 세팅 방법에는 우선은 소재를 추가를 해야겠죠. 광고를 하기 원하는 소재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스토어 내에 엄청 많은 소재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의류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타 뷰티 업종이라든지 이제 상품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비교적 그 상품 수에 비해서 광고를 다 돌리기에는 예산이 조금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모든 상품을 광고하기에는 좀 애매한 입찰가로 운영이 되니까 뭐 몇몇 주력 상품만 뭐 광고를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 부분에서는 소재를 전부 다 추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하는 것만 추가를 해도 되나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는 자유롭게 좀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쇼핑 검색 광고를 처음 집행하시는 광고주분들이라면은 초반에 이제 테스트용이라도 조금 입찰가를 조금 높여가지고 일예산 증액이죠. 맞아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증액 한 테스트를 맞춘 후에 그 다음에 일예산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느 정도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세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노출시켰을 때 어느 제품이 좀 우리한테 인기가 있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품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어느 게 우리가 주력 상품으로 하는지를 솔직히 다들 모르잖아요. 맞아요. 뭐 대표님께서 주력으로 하는 게 진짜 그게 주력 상품인지 솔직히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다른 상품이 주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게 좀 이 주력 상품을 가지고 가고 싶다가 아닌 좀 어떤 게 주력 상품인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일단 넣어보고 예산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 이후에 조금 뭐 소비자들이 많이 클릭이 일어난다거나 전환이 조금 나는 소재가 거기서 갈라질 거예요. 그럼 맞아요. 그 제품을 주력으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제품이랑 이제 자사에서 선정한 팔고 싶은 제품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 소재 여러 개 넣어두고서 좀 전환되는 키워드는 어디인지, 그리고 노출이나 전환 클릭은 많이 되는데 전환이 안 일어난다면 그거는 광고에 좀 적합한 소재는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소재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해보시고 소재를 추출한 후에 추가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모든 상품을 전부 추가해서 광고를 운영하셔도 된다. 그에 맞는 예산을 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저희가 이제 뭐 그룹에 소재를 따로 이제 신제품이 들어와서 추가를 하려고 할 때 아예 검색조차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가격 비교 상품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소재로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토어 내에서 가격 비교 상품으로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소재가 노출되지 않는 이유가 조금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가격 가격 비교 비교. 콘텐츠 노출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저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카테고리가 안 맞아가지고 그 키워드에 제가 원하는 소재가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아, 네. 근데 그런 경우에서도 좀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는 제일 먼저 확인해봐야 되는 게 쇼핑센터랑 지금 연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네. 가끔 이게 노출이 되더라도 쇼핑센터에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갑자기 연동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 맞습니다. 부분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재가 추가가 되더라도 광고에서 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교, 그리고 아까 다빈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카테고리가 제대로 분류되어 있는지, 혹시 뭐 비타민인데 다른 뭐 식품 쪽으로 그러니까 제 광고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기식 쪽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뭐 통생 마늘 같은 경우에는 건기식으로 분류를 해서 판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광고단에서 광고를 돌리려면 건기식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식품 쪽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건기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왜 노출이 안 되지? 라고 해서 봤을 때 알고 보니까 식품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소재 등록은 됐는데 광고로 노출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 제품이나 비슷한 제품을 검색을 하셔서 노출되는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좀 분류를 확실히 하시고 광고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소재가 쇼핑센터랑 잘 연동이 되어 있는지까지가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광고주분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제 다른 대행사를 쓰시다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광고가 노출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어쨌든 광고주님께서도 광고를 그렇게 많이 만져보신 경우가 많이 없어서 이제 대행사를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제 마케터들이 이제 세팅을 할 때 타겟을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연령 타겟이라든지 성별 타겟이라든지 뭐 지역 타겟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뭐 저희 자사가 대표님이 대표님 나이대 걸려 있는 건지 제한이 그런 거를 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시간 연령대 제한. 그쵸. 혹은 이제 뭐 지역 기반으로도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검색단에서 이제 그 탭이 나눠져 있어서 겉보기에는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탭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광고가 왜 노출이 안 되는지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소재가 검수가 됐어. 그럼 이제 광고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광고가 조금 노출이 잘 돋보일까라고 이제 해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홍보 문구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1위로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2, 3위 혹은 뭐 5, 6위와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매력이 없는 광고로 느껴진다면 돈은 더 많이 나가는데 오히려 순위의 경쟁력은 오히려 이제 전환해서
뺏겨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1을 했을 때 아예 전환율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고 혹은 뭐 조금 하위 노출이 되더라도 홍보 문구나 뭐 다른 매력적으로 좀 만들어서 전환율을 뺏어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홍보 문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랑 다르게 확장 소재를 등록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뭐 파워링크 쇼핑 검색 이미지를 바꾼다든지 홍보 문구를 바꾼다든지 리뷰 찜수를 등록을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모든 광고주분들께서 뭐 리뷰 찜수가 뭐 짱짱하게 뭐 몇백 개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경쟁사에 있을 때 눈에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수단이 홍보 문구 혹은 쇼핑 검색 이미지 그쵸. 이렇게가 있는데 홍보 문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룹핑 과정을 거치면은 그 키워드에 맞는 홍보 문구를 설정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우리 자사가 이제 자사가 타사화에 있어서 뭐 USP 좀 차별성 될 수 있는 소재를 등록한다던가 네. 혹은 뭐 이벤트 같은 거를 좀 많이 등록하면은 거기서 좀 이목이 끌리거나 하긴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홍보 문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랑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짧은 홍보 문구 그리고 이제 긴 홍보 문구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PC에서는 이제 짧은 거 긴 거 이제 둘 다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짧은 버전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PC 버전 하나 만들어 놓고 모바일용으로 또 하나 이제 두 개를 등록을 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짧은 문구만 보니까 이제 그것까지 확인을 하셔서 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효율이 그나마 좋았던 좀 홍보 문구를 뽑아보자면 뭐 사실 뭐 요즘에 무료 배송이나 아니면은 뭐 리뷰 작성 시 뭐 조금 더 할인해준다 1,000원 할인 들어가 이런 거는 찜할 시 뭐 10% 할인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라면 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일반적이고 평범한 홍보 문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진짜 파격적이게 뭐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 뭐 요런 거 했을 때 확실히 좀 CTR이 높았던 경험이 있던 것 같고 확실히 뭐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공 개선율이 뭐 80%다 요런 거 한번 이제 그 홍보 문구로 올려두고 그에 맞는 노출 이미지를 모공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전후 사진을 조금 비교하는 사진을 넣었을 때 어쨌든 TND가 맞는 광고 홍보 문구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노출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전후가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확실히 그냥 제품만 깔끔하게 표시가 됐을 때 노출이 더 잘 되고 전환이 잘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엔 상황이 맞았던 게 뭔가 모공 개선, 모공 앰플이었는데 모공 그에 맞는 홍보 문구, 모공 개선율이 몇 %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이미지. 이렇게 딱 세 가지가 맞아 드니까 좀 클릭률이나 좀 전환율에서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뭔가 하나가 좋다고 해서 뭐 T&D 안 맞고 뭐 키워드는 다른 모공 앰플이 아니라 뭐 수분 개선인데 뭐 모공 관련한 좀 전후 그런 모공 개선 성분도 있어서 그런 이미지를 노출시킨다면은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좀 노출되는 키워드 그리고 노출되는 이미지, 노출되는 홍보 문구의 연관성까지 좀 같이 생각을 하셔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서도 홍보 문구에서 조금 괜찮았었던 게 좀 브랜드가 좀 큰 업체인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자사 제품이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저희 제품을 같이 파는 그런 네. 그런 걸 뭐라 그러더라? 도매? 네, 도매 맞아요. 네. 도매로 이제 다들 판매를 하고 계시는 이제 다른 광고주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쨌든 저희 제품이 눈에 띄어야 되는데 네. 이제 다 똑같은 제품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가 튀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심지어 이제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서 도매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막 우리 자사보다 그렇게 막 우리가 막 뛰어나거나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그쵸.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좀 같은 가격에 같은 제품이면은 좀 싼 곳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네. 좀 그거를 방지하고자 어쨌든 우리 제품이 공식
공식 스토어다라는 아. 거를 조금 어필을 하기 위해서 홍보 문구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공식 스토어 이런 그쵸, 거를 그쵸. 걸어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확실히 좀 전환율이 더 높아졌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릭률이랑. 아무래도 네. 뭔가 똑같은 제품을 팔 때 공식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두면은 확실히 신뢰성이나 맞아요. 좀 인지도 측면에서 안심을 하고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좀 이제 다른 경쟁 도매업자들이 노출했을 때 좀 공정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은 공정 과정에서 이제 싸게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맞아요. 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저는 좀 쉽게 홍보 문구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네. 뭔가 상품명으로 노출은 시키고 싶은데 글자 수가 잘려서 노출은 못 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키워드가 잡힐까봐 무서워서 네. 뭔가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는 소구점을 저는 홍보 문구로 좀 녹여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뷰티 업종이 계속 나와서 이제 예시를 계속 들어보자면 요거는 이제 공구 제품이어서 많은 업체에서 한 번에 이제 동시 7일 동안 이게 집중적으로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입찰가도 확 올라가고 여기서 확실히 3위 이내로 노출이 되지 않으면 좀 공구단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공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비슷하다 보니까 요런 거는 이제 뭐 사은품 증정, 뭐 추가적으로 앰플을 몇 개 더 증정한다 라고 이제 좀 적어놨을 때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앰플 증정이라고 이제 상품명에 확장을 해두면은 뭐 키워드에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제외를 안 걸어준다면 그리고 이제 키워드 그 숫자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노출을 시키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어떻게 노출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딱 홍보 문구로 녹여낸다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찜 리뷰 요거 무작정 노출시키는 게 좋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무작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가장 비교되는 명확한 수치이기 때문에 찜 리뷰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 100 이하로는 웬만해선 등록은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해요. 이제 경쟁사랑 비교가 너무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근데 이제 어쨌든 뭐라도 확장 소재를 추가하고 싶은 심리에 이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역효과라고도 볼 수 있어서 맞아요. 좀 잘 생각 한번 해보고 아니면 A/B 테스트를 진행해봤을 때 뭐 어느 게 더 클릭률이 높은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보시고 찜 리뷰나 이런 거는 설정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경쟁 딱 노출이 됐을 때 경쟁사의 좀 리뷰수나 찜수를 좀 그리고 이제 평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노출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저는 경쟁사가 얼마 없기는 한데 이게 확실히 저는 좀 찜이나 리뷰 그리고 뭔가 그 제품 구매 수가 있으면 확실히 좀 하이라이트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비슷비슷하고 만약에 조금 더 나쁘지 않다 구매수는 조금 적지만 우리는 타사 대비해서 리뷰 평점이 엄청 좋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경쟁력을 뛸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좀 타사 대비해서 자사의 상태는 어떤지 판단을 하고 노출 여부를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팅이 만약에 이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키워드 어떻게 설정을 하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노출 이미지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출 이미지 놓칠 수 없죠. 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파워링크 아니 쇼핑 검색 노출했을 때 이제 가장 시각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 노출 이미지가 맞아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모바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지가 한 이 정도 크기 하는데 홍보 문구는 10자밖에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지도 조금 중요하고 맞아. 이게 타사랑 비교를 제일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미지죠. 근데 좀 꿀팁 같은 건 아니지만 조금 고관여 제품이나 맞아요. 뭐 식품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좀 인삼, 홍삼 이런 거 파는 광고주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냥 인삼 사진 떡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 것보다 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그쵸. 캔 인삼 이미지 막 이런 진짜 거 이렇게 신선할 들고 것 있는 같고. 맞아요. 응, 그리고 응. 생선 같은 것도 이렇게 수산시장이면 이렇게 생선 들고 있는거나 그런 거를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이 괜찮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리얼하고 진짜로
뭐 어디서 얻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산을 해서 신선하게 배송될 것 같은 뭔가 이미지만으로도 그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도 막 예를 들면 경쟁사가 다들 그냥 제품 사진만 올려놨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제품을 다르게 활용하는 사진을 올린다던가 그쵸. 아니면 오히려 제품 활용하는 사진들만 올려놨다. 그러면 좀 제품의 패키징이 이쁜 사진을 올려두는 것도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방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진행을 해봤냐면 사실 그 비대 업종이었는데 비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 똑같아요. 그리고 배경 색깔이 흰색이고 비대조차 흰색이니까 진짜 자타사 디자인이 조금 차별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출되는 이미지에는 정말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광고로 조금 3, 4위 노출이 된다고 해도 그냥 스크롤해서 지나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이제 그러니까 그 제품을 눕기를 따서 배경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뭐 형광 색깔 배경을 깔고 이제 비대를 눕기를 따서 노출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경쟁사들은 그냥 흰색의 흰 비대인데 저희 자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 단독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돼서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더 좋았던 것도 있고 그 색깔 같은 경우에도 노란색으로 진행하지 말고 어느 그룹에서는 노란 색깔로 하고 어느 그룹에서는 파란 색깔로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대비되는 색깔이 어떤 게 가장 조합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을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비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관여 제품인데다가 자타사 불문 없이 다 비슷하게 노출되어 좀 획일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 한번 활용해 봐서 좀 괜찮다 싶으면 그대로 적용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좀 이제 키워드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사실 키워드는 파워링크에서만 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쇼핑 검색에서도 어떻게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나요? 뭐 확장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그 상품명을 노출되기 원하는 키워드를 집어 넣어서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혈행코어 같이 좀 기억력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좀 비타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비타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정말 유입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금 소재를 노출시켜 봤을 때 기억력 약이라는 키워드에서 전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좀 낮은 CPC에서 높은 전환을 보이면서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상품명에 기억력 약이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좀 드물게 들어가죠. 맞아요. 뭐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자사명을 좀 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 약 좀 이런 쪽에서 키워드의 전환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제품명을 다 제외를 시키고 기억력 약 이렇게 그러니까 자사명 플러스 기억력 약 했을 때 조금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전환 키워드를 발굴을 해서 다른 키워드는 다 제외를 시켜두고 한 가지 키워드에서만 입력을 시키고 노출시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가 저는 좀 베스트인 키워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키워드 확장을 진행할 때 좀 어떻게 확장을 진행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키워드가 걸려요. 이제 맞아요.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뭐 샴푸, 린스 이런 바디 제품이라고 쳐봅시다. 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는 보통 키워드를 잡으려면 샴푸랑 린스에 관련돼서만 키워드를 잡을 거죠. 이제 그게 메인 키워드니까. 근데 여기서 확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히려 약간 선물 키워드로도 잡을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은 뭐 머릿결 개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그렇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키워드를 잡을 수 있고 뭐 뭐 그런 거를 잡을 수 있어서 좀 확장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 좋아요. 맞아요. 그렇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많이 쓰는 방식을 보자면 일단은 상세 페이지 같은 데서 저희가 잡을 수 있을 키워드 좀 잡았으면 하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거기서 한번 쭉 나열을 해가지고 이제 그 키워드를 한번 걸릴 수 있게 네. 소재 상품명을 이제 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 키워드에서 좀 한정된 것 같다 그러면은 다른 광고도 똑같이 저희랑 확장을 진행하려고 상품명을 계속 바꿀 거예요. 그렇죠. 그럼
타사들은 어떻게 키워드를 잡고 있는지. 그래서 간혹 이제 광고나 이런 제품들 보시면은 이제 광고주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그냥 상품명에 이제 메인 상품명 쓰고 그 뒤에 상품을 그냥 관련된 키워드를 나열을 해요. 그게 이제 키워드를 잡으려고 엄청 하는 길게. 거거든요. 네.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그쵸. 네. 한번 뭔가 고려해 테스트의 주시면 네.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키워드 설정을 할 때 또 한 번 체크하는 게 있는데 이게 광고가 아닌 저희 자사 제품이 자연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키워드 조합이 되게 잘 되어 있으면 스토어 내에서 광고로 이제 돈을 썼을 때보다 자연적으로 잘 노출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키워드로 돈을 써서 노출을 시켰는데 오히려 이 키워드에서는 우리가 1위를 먹고 있어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키워드를 발굴을 하는 편이라서 자연 영역으로 자사 상품이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어떤 키워드에서 몇 위로 노출되고 있는지도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광고로 노출되는 키워드 선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로 이제 키워드 관련해서 제가 겪은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크룽지 같은 경우는 뭐 신조어 느낌으로 좀 진행이 맛있겠다.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크룽지를 팔고 계시는 광고주가 있었는데 네. 이제 이 키워드가 좀 신조어다 보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메인 제품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세부 키워드로 이제 좀 비슷한 결로 뭐 크루아상 키워드, 네 그렇죠. 크루아상 생지 그쵸. 뭐 그렇게 잡았는데 역시 이제 효율은 크게 이제 떨어지죠. 왜냐면 제품이 다르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광고를 조금 중단을 했었던 상태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노출을 진행해 보니까 크룽지 키워드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효율도 확 개선이 되고 그쵸. 또 그만큼 그 크룽지가 키워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 경쟁사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효율이 확 올랐을 때가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 키워드가 이제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을 시키고 싶은데 노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조금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그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신조어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네이버 측에서도 업데이트 되는데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키워드로 대체를 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이제 이렇게 좀 크룽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경쟁도가 확 낮아지는데 자사가 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조금 기다려 봤다가 한번 광고로 딱 노출시키는 것도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쇼핑 검색 광고도 그렇고 파워링크 광고도 그렇고 확장 검색어가 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웬만해선 키워드가 전부 다 걸려서 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키워드를 이제 막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하게 이상한 키워드에서 너무 소진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해두는 편이고 이게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뭐 의도적인 그룹핑을 위해서 한 키워드만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 그룹에서 제외를 하는 거 다른 키워드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있고 한 키워드는 이제 뭐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효율이 너무 안 나올 때 과소진이 되고 있는데 전화는 너무 안 나올 때 이제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하시는 경우 이렇게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외 키워드에서 이제 키워드 가소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뭐 하루 몇 시간 만에 이제 좀 제외를 걸기보다는 저는 한 일주일 정도의 데이터를 보고 이제 전환율이나 소진 내역에 따라서 제외를 설정을 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뭐 너무 자사명에서 크게 가소진이 된다거나 아니면 상품 메인 이름에서 좀 효율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엔 저는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면 메인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자사 제품이 나오지 않으니까 따로 그룹을 파서 이 다른 효율 키워드에서는 지금 해당 입찰가로 가고 그 효율이 안 나오는 키워드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따로 그룹핑을 해서 조금 낮게 노출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메인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제외를 시키는 건 저는 완전 비추고 좀 그룹을 따로 파서 CPC를 따로 관리한다, 순위를 따로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메인 키워드를 한 번에 제외를 거는 것은 조금 위험하죠. 네, 좀 도박성이 짙기 맞아요. 때문에 좀 그룹을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조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키워드 같은 경우에서는 좀 관리를 하실 때 모바일 PC 입찰가가 크게 조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 모바일 PC 따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메인 키워드가 입찰가가 모바일에서는 높고 뭐 PC에서는 낮고 막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입찰가 말 그 쓴 대로 모바일 PC 나눠서 메인 키워드 따로 그룹하고 거기 입찰가 관리하시면은 조금 효율이 나아지실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라도 좀 메인 키워드는 좀 도박성이니까 좀 한번 안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로 아까 자사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사명에서 좀 과소진되는 경우도 저는 좀 잦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사명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외를 시키고, 만약에 과소진이 된다 라고 하면은 벌크 그룹으로 따로 파서 자사명을 아예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저는 좀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좀 이름 있는 곳 있잖아요. 뭐 유한메디카 아니면은 일량 요런 좀 업체는 좀 아무래도 크고 다른 스토어에서도 많이 팔고 있다 보니까 클릭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요. 입찰가는 되게 높은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자사명에서 과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면은 좀 메인 키워드에서는 아예 과감하게 노출 제외를 시켜두고 좀 벌크 그룹을 파서 좀 로아스 향상 쪽으로 자사 검색했을 때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근데 보통 자사명 같은 경우가 이제 과소진이 이루어지려면 진짜 브랜드가 그쵸. 이제 큰 브랜드들이 이런 경우가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조금 도매상이 많은 경우가 그렇게 같이 과소진이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맞아요. 네. 이제 자사명이 솔직히 1,000원이 넘어가면 진짜 비싼 거거든요. 너무 비싸죠. 네, 일반적으로는 이 자사명이 대부분 한 300원 이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단독 브랜드면. 그렇죠, 단독 브랜드면은 이제 메인 키워드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룹을 계속 나눌 때 상대적으로 입찰가가 높은 그룹에서 이제 키워드가 걸리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자사명이 처음에는 무조건 그 그쵸. 키워드에 걸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외 관리랑 그룹 관리를 조금 섬세하게 해주셔야 그 키워드 누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확인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조금 갑자기 왜 이렇게 매출이 올랐지? 이렇게 효율이 이렇게 튀었지? 그런 거 보는 경우에 보면은 또 이제 자사 키워드에서 전환이 거의 대부분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런 건 그룹핑을 좀 세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다른 키워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 전환이 일어나면은 키워드 단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그룹을 파서 좀 낮은 CPC에서 그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세팅이 좀 맞췄다라고 하면은 한 2주에서 한 달 단위로 보통은 데이터를 보기도 하죠. 뭐 일주일 단위로도 보고.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그 네이버 시스템 보면, 검색 광고 시스템 보면 다차원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다차원 보고서에서 보고 싶은 지표, 뭐 CTR, CPC, 총 비용, 전환율 이런 거 다 체크를 하셔도 좋고, 뭐 일 단위로 어떻게 소진이 되고 있는지, 전환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 이제 왼쪽에서 끌어와서 약간 필터로 걸어두듯이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좀 세밀하게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조작을 해서 보고 싶다 할 때는 다차원 보고서를 꼭 활용을 하셔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다차원 보고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마케터분들 처음 마케팅을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어렵죠. 이제 뽑아서 엑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피벗 만들고 피벗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광고주분들께서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좀 인사이트 뽑거나 그런 거는 이제 대행사들이 이제 그쵸.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이제 이런 거에는 좀 많이 익숙해서 뭐 이런 데이터가 보고 싶다 하고 맡기고 싶으면 한번 대행을 맡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광고비가 광고를 오랫동안 집행하신 분들은 월별로 그리고 전주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 혹은 이제 연 단위로 뭐
연 단위로 이제 그래프 차트를 좀 보고 싶다. 이제 뭐 광고 비용 소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알고 싶어 하는데 직접 찾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다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너무 데이터를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저희한테 대행을 한번 맡겨봐서 뭐 이런 인사이트도 얻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심예은님께서 혹시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틱톡 관련해서 질문 받아주시나요?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질문 드릴 수 있는, 답변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좀 세밀하게 질문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좀 자사 노출이 좀 그렇죠. 민망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소통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라이브가 끝나더라도 뭐 전화나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쪽으로 이제 친절하게 편하게 이제 네,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되고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다차원 보고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대표님께서도 혼자 이제 우리 광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개인 영상을 이 마케팅 학교에 올려놨어요. 어필하신다. 네, 네, 다차원 네. 보고서로 데이터를 보는 법. 네. 이제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다차원 보고서를 뽑아서 어떻게 피벗을 만드는지 이렇게 1강, 2강으로 나눠서 제가 조금 맞습니다. 정리해서 올려놨거든요. 네, 네. 네, 그 부분 보면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은 이제 데이터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 달에 혹은 성과 개선을 할 때 그 데이터로 기반으로 판단을 해서 개선을 해야 맞는 거지 좀 추측으로 네. 뭐 남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나도 해볼까 이런 좀 감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 퍼포먼스 마케터로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쵸. 다빈 마케터님이 촬영하신 다차원 보고서 활용하는 법 참고하셔서 꼭 데이터로 접근하는 습관 들여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저희가 이제 뭐 쇼핑 검색 광고에서 좀 전반적으로 세팅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키워드 확장 어떻게 하고 입찰가나 뭐 그룹핑 그리고 데이터 보는 법까지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또 예은님께서 지금 딱 같이 감사합니다. 틱톡이 처음이라서 동영상 제작 후 업로드를 했는데 쇼핑몰이고요. 동영상에 제품 링크를 삽입하려고 비즈니스 계정까지 연동해서 제품 링크를 생성하려고 했는데 픽셀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기존의 픽셀을 만들어 두고 판매가 되어야 링크가 아니요? 이게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지금 그 랜딩 페이지가 생성이 된 상황이 맞는 거죠. 아직 안 됐구나. 제품 링크를 그러니까 이제 계정을 막 생성을 하셨고 계정 생성하고 나서 이제 제품 그쵸. 근데 이제 픽셀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가 만들어져야 픽셀을 심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리 계정이 있는데 그 사이트가 없다면 그 사이트 내에 픽셀을 심을 수가 없어서 우선 사이트 먼저 구축하시고 그 다음에 픽셀을 심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픽셀을 지금 만들기 전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심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픽셀을 만들기보다는 우선은 링크를 활성화시키고 픽셀을 심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픽셀을 만들고 판매가 돼야 링크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링크가 만들어지고 픽셀을 심었을 때 뭔가 조금 더 광고가 원활히 잘 돌아가서 판매가 조금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뭔가 납득은 가는데 픽셀을 만들어야 판매가 되고 판매가 돼야 링크가 활성화된다라는 식의 좀 그 순서의 접근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선 링크 만드시고 픽셀 심는다는 순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답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관련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이제 틱톡 외에도 이제 다른 뭐 기타 매체들, 그쵸. 메타, 뭐 구글 전부 다 이제 픽셀 기반으로 진행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링크 무조건 자사몰이 있어야 거기에 픽셀을 맞아요. 싣는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픽셀을 연동을 시키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네. 헷갈릴 수도 있는 상황 잘 찝어주신 것 같고 우선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라서 네. 추가적으로 뭐 아까 뭐 예은님처럼 다른 타 매체도 괜찮고 오늘 저희가 라이브 진행한 내용 쇼핑 검색 관련해서도 상담 괜찮으니까 전화나 메일 그리고 뭐 문자로도 이제 뭐 자유롭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쇼핑 검색 자칭 전문 마케터 권소영 양나이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